노르목 마을은 크지 않은 마을이었습니다. 아침이면 닭이 울고 저녁이면 굴뚝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던 곳. 사람들은 서로의 집안 사정쯤은 다 알고 살았고 누가 부자고 누가 머슴인지도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듯 보이는 마을이었습니다. 이 마을에서 돌쇠라는 이름은 특별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흔해서 부르면 서너 명이 동시에 돌아볼 것 같은 이름.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그냥 머슴 돌쇠라고 불렀습니다. 성도 없고 별명도 없고 이야깃거리도 없는 사내였습니다. 돌쇠는 태어나자마자 부모를 잃었습니다. 젖도 제대로 떼기 전에 세상에 혼자가 되었지요. 이 집 저 집을 전전하다가 10살이 되기도 전에 남의 집 일을 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배가 고프면 배고픈 대로, 아프면 아픈 대로 그렇게 버티는 법을 아주 일찍 배운 아이였습니다. 지금은 노르목 마을에서 가장 큰 부자, 김부자의 집에서 머슴으로 지낸 지 10년째. 10년이면 웬만한 사람은 집 한 채 짓고도 남을 세월이지만 돌쇠에게 남은 것은 여전히 두 손과 등에 걸친 옷 한 벌뿐이었습니다. 돌쇠의 하루는 늘 비슷했습니다. 해가 뜨기 전 마당을 쓸고 소 엿물 주고 물 깃고 나무 패고 해가 질 때까지 일하고 해가 져도 일이 남아있으면 그걸 또 했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했고 누가 보지 않아도 했습니다. 게으름이라는 단어는 돌쇠의 사전에 없었습니다. 아마 사전이 있다면 맨 뒷장에 아주 작게 적혀 있었을 겁니다. 게으름, 돌쇠는 모르는 말. 그렇다고 돌쇠가 일을 좋아해서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머슴에게 일은 선택이 아니라 숨쉬는 것과 같았으니까요. 김부자는 돌쇠를 신뢰했습니다. 말이 없고 손이 빠르고 무엇보다 정직했기 때문입니다. 곡식 한 톨, 엽전 하나에도 욕심을 내지 않는 머슴은 귀했습니다. 그래서 김부자는 돌쇠에게 늘 말했습니다. 돌쇠야, 너는 참 믿음직하다. 하지만 그 말 뒤에 따라오는 것은 늘 같았습니다. 품삯은 그대로, 신분도 그대로, 방 한 칸도 그대로 없었습니다. 돌쇠는 불만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말할 줄도 몰랐습니다. 누군가에게 하소연하는 법을 배운 적이 없었으니까요. 밤이 되면 돌쇠는 헛간 한쪽에서 잠을 잤습니다. 집 냄새와 흙 냄새가 섞인 곳, 여름엔 덥고 겨울엔 추운 곳. 하지만 그곳이 돌쇠의 자리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돌쇠를 잘 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거의 보지 않았습니다. 돌쇠는 늘 일하고 있었고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에는 잘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장터에서도 그랬습니다. 다들 흥정하고 웃고 떠들 때 돌쇠는 필요한 것만 사고 곧장 돌아왔습니다. 쓸데없는 말은 배고픔만 늘린다는 걸 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돌쇠의 삶에는 큰 기쁨도 없었고 큰 슬픔도 없었습니다. 그저 조용한 하루가 이어질 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착하게 살면 언젠가는 복을 받는다고. 하지만 노르목 마을에서 본 돌쇠의 삶은 그 말이 꼭 맞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돌쇠는 착했습니다. 누가 봐도 착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에게 딱 그만큼만 주었습니다. 굶어 죽지 않을 만큼. 하지만 꿈을 꾸기에는 너무 모자란 만큼. 돌쇠 자신도 큰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내일도 오늘과 같을 거라 생각했고 그게 자신의 목이라 여겼습니다. 그는 부자가 되고 싶다는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혼자 밥을 먹지 않아도 되는 삶. 누군가에게 오늘은 어땠어? 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삶.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유난히 바람이 차가웠던 날. 장터에 다녀오는 길이었습니다. 돌쇠는 그날도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저 오늘 판 나무 값이 얼마였는지, 내일은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그런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때 다리 밑에서 이상한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사람들이 일부러 고개를 돌리고 지나가는 곳, 아이들이 돌을 던지며 장난치는 곳, 냄새 난다며 피하는 곳,
돌쇠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아무도 멈추지 않는 자리에서 그는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돌쇠의 조용했던 삶에 아주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의 멈춤이 그의 인생 전체를 바꾸게 될 줄은 말입니다. 그저 외면하지 않았을 뿐이었는데 말입니다. 그날은 유난히 추운 날이었습니다. 노르목 마을의 겨울은 원래 매섭지만 그날의 바람은 마치 사람의 마음까지 시험하는 듯했습니다. 장터는 평소보다 일찍 파했습니다. 사람들은 손을 비비며 서둘러 집으로 향했고 상인들은 남은 물건을 대충 싸들고 떠났습니다. 돌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딱 필요한 일만 하고 딱 필요한 것만 사고 딱 필요한 만큼만 숨을 쉬듯 집으로 돌아가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장터 어귀를 벗어나 다리를 건너려는 순간 사람들의 발걸음이 유난히 빨라지는 지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다리 밑 노르목 마을에서 가장 추운 곳이자 가장 사람들이 외면하는 자리였습니다. 사람들은 그곳을 일부러 보지 않았습니다. 보면 마음이 불편해지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불편해지면 괜히 자신이 가진 것이 줄어드는 기분이 들기 때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돌쇠 역시 그곳을 여러 번 지나쳤습니다. 오늘만 해도 그랬고 어제도 그제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바람이 유난히 낮게 불었고 그 바람 사이로 사람의 숨소리 같은 것이 들렸기 때문입니다. 아주 희미한 숨, 마치 곧 꺼질 듯한 숨. 돌쇠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정말 잠깐이었습니다. 머슴에게 망설임은 사치였지만 그날은 발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발이 밑을 내려다보았을 때 그곳에는 한 처녀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처녀라고 부르기엔 너무 초라한 모습이었고 사람이라고 부르기엔 너무 버려진 모습이었습니다. 옷은 누더기였고 머리에는 먼지가 엉겨 붙어 있었고 얼굴에는 때와 흙이 겹겹이 쌓여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오래 굶은 사람, 아니 굶는다는 말로도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사람들은 이미 그녀를 여러 번 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도 그날도 아무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코를 막고 지나갔고 누군가는 괜히 발길질을 하듯 말듯 하며 웃고 지나갔습니다. 저런 건 어차피 오래 못 살아. 누군가 그렇게 말하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말은 참 쉽게 나옵니다. 특히 자기 일이 아닐 때는 더 그렇습니다. 돌쇠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걸음 앞으로 나왔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는 선한 사람이 되려고 멈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 누워 있는 처녀가 너무 조용했기 때문입니다. 욕도 하지 않았고 구걸도 하지 않았고 손을 뻗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마치 세상에 없는 사람처럼 누워 있었습니다. 돌쇠는 그 모습이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마음이 아니라 몸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그는 품에서 엽전못 입을 꺼냈습니다. 딱국밥 한 그릇값, 자신의 저녁을 포기하면 살 수 있는 정도였습니다. 오늘은 물로 배 채우지 뭐. 돌쇠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국밥집으로 향했습니다. 주인은 돌쇠를 훌끗 보더니 말했습니다. 또 혼자 먹는 거나? 돌쇠는 씩 웃었습니다. 늘 그렇지요. 국밥은 뜨거웠고 국물에서는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습니다. 돌쇠는 그 그릇을 들고 다시 다리 밑으로 향했습니다. 처녀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움직임도 없이. 돌쇠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가까이 가보니 아직 숨은 붙어 있었습니다. 아가씨. 그는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국밥이라도 좀 드시오. 돌쇠는 그녀를 천천히 부축해 앉혔습니다. 처녀는 처음엔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국밥 냄새가 코에 닿자 손이 아주 돌쇠는 그릇을 내밀었습니다.
처녀는 국밥을 받자마자 말도 없이 먹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먹었다기보다는 살기 위해 삼켰다고 하는 게 맞을지도 모릅니다. 그 모습은 조금 웃기기도 했고 조금 슬프기도 했습니다. 사람이 너무 배가 고프면 체면도 부끄러움도 다 사라진다는 걸 돌쇠는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한 그릇을 다 비운 뒤에야 처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때 돌쇠는 보았습니다. 때 묻은 얼굴 사이로 드러난 눈을. 그 눈은 이상할 만큼 맑았습니다. 춥고 배고프고 지쳤을 텐데 그 안에는 탁함이 없었습니다. 마치 세상이 아무리 거칠어도 자기 아내 것을 쉽게 내주지 않겠다는 눈빛처럼 보였습니다. 돌쇠는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사실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처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하다는 말도 미안하다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고개를 숙였을 뿐입니다. 돌쇠는 괜히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뭐, 별거 아닙니다. 그는 그렇게 말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돌아서는 발걸음이 조금 무거웠습니다. 그날 밤, 돌쇠는 헛간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국밥값이 아까워서가 아니었습니다. 배가 고파서도 아니었습니다. 자꾸만 그 눈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말하지 않았지만 모든 것을 보고 있던 그는 다음 날 돌쇠는 일부러 장터로 향했습니다. 살 것도 없었지만 말입니다. 다리 밑에는 그 처녀가 여전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돌쇠는 알게 모르게 자신의 밥을 조금씩 아껴 두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아직 몰랐습니다. 그 작은 국밥 한 그릇이 그의 인생에서 가장 값비싼 선택이 될 줄은 말입니다. 그저 외면하지 않았을 뿐이었는데 말입니다. 겨울은 생각보다 빨리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입김이 보이기 시작했고 물동 가장자리에 랄은 얼음이 맺혔습니다. 노르목 마을 사람들은 겨울 준비로 분주했습니다. 장작을 쌓고 김장을 하고 헛간에 틈을 막았습니다. 겨울은 누구에게나 공평하지만 건디는 방식은 공평하지 않았습니다. 집이 있는 사람에게 겨울은 조금 귀찮은 계절이었고 집이 없는 사람에게 겨울은 그 자체로 시험이었습니다. 돌쇠는 그 차이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늘 경계선에 서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지붕은 있었지만 방은 없었고 불은 질 수 있었지만 오래 머물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도 헛간은 다리 밑보다는 나았습니다. 바람이 직접 들이치지는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다리 밑에는 아직도 그 처녀가 있었습니다. 돌쇠는 아침마다 일을 하다 말고 문득문득 다리 밑을 떠올렸습니다. 오늘은 바람이 얼마나 찼을지, 밤새 눈이 내리지는 않았을지 생각이 거기까지 가면 손에 힘이 빠지곤 했습니다. 머슴이 남 걱정을 하면 자기 몫이 줄어든다고들 합니다. 돌쇠는 그 말이 괜히 생긴 게 아니라는 걸 몸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생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돌쇠는 헛간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다가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이러다 정말 죽겠구나. 누구의 이야기인지 몰랐지만 그 말은 분명 다리 밑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다리 밑에서 겨울을 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바람은 위에서 내려오고 물기는 아래서 올라왔습니다. 낮에 햇볕이 들어도 밤이 되면 그 온기는 바로 사라졌습니다. 돌쇠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뭘 할 수 있을까? 답은 금방 나왔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는 부자가 아니었고 힘이 센 것도 아니었고 말발이 좋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머슴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괴로웠습니다. 도울 마음은 있는데 도울 방법이 없을 때 사람은 가장 작아집니다. 며칠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밥을 먹으면서도 나무를 베면서도 소연물을 주면서도 생각은 한 곳에만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돌쇠는 깨달았습니다. 방법이 없는 게 아니라
내가 그 방법을 두려워하고 있구나. 그가 두려워한 것은 김부자에게 가는 일이었습니다. 머슴이 주인에게 부탁을 한다는 것은 단순한 청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신분의 선을 건너는 일이었습니다. 괜히 밉보이면 당장 쫓겨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헛간도, 밥도, 일도 모두 사라집니다. 돌쇠는 이미 잃을 게 거의 없는 사람이었지만 그래도 남은 것까지 잃는 건 언제나 무서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또 하루를 보냈고 그 다음 날도 보냈습니다. 하지만 날씨는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첫눈이 내린 날, 돌쇠는 다리 밑을 바라보다가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러다 진짜 큰일 나겠구나. 그날 밤, 돌쇠는 마음을 정했습니다. 결심이라는 것은 대단한 말 같지만 실은 더는 미룰 수 없을 때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돌쇠는 김부자의 사랑채 앞에 섰습니다. 문 앞에서만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손을 몇 번이나 쥐었다 폈다 했고 기침도 괜히 2번이나 했습니다. 문 안에서는 김부자의 낮은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쇠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었습니다. 어르신. 김부자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웬일이냐 돌쇠야. 그 말투는 평소와 같았습니다. 그래서 더 긴장이 되었습니다. 돌쇠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수십 마디가 맴돌았지만 입 밖으로 나오는 말은 늘 그렇듯 가장 단순한 것이었습니다.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김부자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습니다. 머슴이 소원을 말하는 일은 흔치 않았습니다. 내가 소원이라니. 말해보아라. 돌쇠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닥이 차가웠지만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장터 다리 밑에 오갈데 없는 처녀가 하나 있습니다. 김부자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돌쇠는 말을 이었습니다. 거울을 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말하는데 돌쇠는 온 힘을 썼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김부자는 돌쇠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놀람과 당혹, 그리고 계산이 섞여 있었습니다. 머슴이 처녀를 데려오겠다고 말한다는 건 결코 가벼운 이야기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돌쇠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이미 다리 밑을 벗어나 있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선택이 자신의 인생을 바꿀 거라는 것을 좋든 나쁘든 돌이킬 수 없다는 것도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쇠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날 거울보다 더 차가운 순간 앞에서 돌쇠는 처음으로 자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정했습니다. 아직 결과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제 그는 외면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조용히 다음 장을 향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김부자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돌쇠에게는 겨울바람보다 더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사랑채 안은 따뜻했지만 돌쇠의 등에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무릎을 꿇은 채로 있자니 괜히 바닥이 더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김부자는 천천히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는 돌쇠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돌쇠야. 그가 이름을 부르자 돌쇠의 어깨가 움찔했습니다. 내 마음은 알겠다. 돌쇠는 속으로 안도의 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말이 바로 나왔습니다. 허나 집안에 여자를 들이는 일은 그리 간단한 일이 아니다. 김부자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돌쇠는 고개를 더 깊이 숙였습니다. 그것도 근본 모르는 거지 처녀라니. 사람들 말이 어떻겠느냐. 그 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노르목 마을은 작았고 소문은 바람보다 빨랐습니다. 머슴이 거지 처녀를 데려온다. 그것도 집안으로 들인다.
이야깃거리가 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김부자는 말을 이었습니다. 괜히 탈이 생기면 집안 체면이 말이 아니다. 돌쇠는 입술을 꽉 물었습니다. 이쯤 되면 돌아나가는 것이 맞았습니다. 머슴에게 돌아갈 길은 언제나 하나뿐이니까요. 하지만 돌쇠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등을 더 곧게 세웠습니다. 어르신, 김부자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그 처녀를 제가 거두겠습니다. 그 말에 김부자의 찻잔이 잠시 멈췄습니다. 내가? 돌쇠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흔들리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그 처녀와 혼인하겠습니다. 사랑채 안의 공기가 잠시 멈춘 듯했습니다. 머슴이 혼인을 말하는 일도 드물었지만 이런 식의 혼인은 더더욱 없었습니다. 김부자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돌쇠야, 혼인이 장난인 줄 아느나? 돌쇠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압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그래도 그 처녀를 다리 밑에 둘 수는 없습니다. 김부자는 돌쇠를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이해라 걱정, 그리고 아주 작은 놀라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돌쇠는 말을 이었습니다. 방이 아니어도 됩니다. 헛간이어도 됩니다. 그는 서둘러 덧붙였습니다. 제가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지금보다 2배, 3배로 일하겠습니다. 그 말은 약속이 아니라 이미 해오던 일의 연장이었습니다. 김부자는 다시 침묵했습니다. 밖에서는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치 재촉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잠시 후 김부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이러는지 내가 모르는 건 아니다. 그는 천천히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너는 원래 그런 놈이더라. 그 말은 꾸중 같기도 했고 칭찬 같기도 했습니다. 좋다. 돌쇠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뒤뜰에 오래 비어있는 광이 하나 있다. 그곳을 치워서 쓰거라. 돌쇠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귀가 잘못된 건가 싶었습니다. 허나 김부자가 덧붙였습니다. 모든 책임은 내가 져야 한다. 돌쇠는 그대로 바닥에 머리를 박았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2번, 3번. 고맙습니다. 어르신.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사랑채를 낳아 찬바람을 맞는 순간 돌쇠는 웃었습니다. 아마도 태어나서 그렇게 환하게 웃은 적은 없었을 겁니다. 그는 곧장 장터로 달려갔습니다. 발걸음이 그렇게 가벼운 날은 처음이었습니다. 다리 밑에는 그 처녀가 있었습니다. 돌쇠는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아가씨. 처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같이 갑시다. 돌쇠는 괜히 덧붙였습니다. 좋은 곳은 아니지만 비는 안 맞습니다. 돌쇠는 그대로 바닥에 머리를 박았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2번, 3번. 고맙습니다. 어르신.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사랑채를 낳아 찬바람을 맞는 순간 돌쇠는 웃었습니다. 아마도 태어나서 그렇게 환하게 웃은 적은 없었을 겁니다. 그는 곧장 장터로 달려갔습니다. 발걸음이 그렇게 가벼운 날은 처음이었습니다. 다리 밑에는 그 처녀가 있었습니다. 돌쇠는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아가씨. 처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같이 갑시다. 돌쇠는 괜히 덧붙였습니다. 좋은 곳은 아니지만 비는 안 맞습니다. 처녀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아무 말 없이 일어섰습니다. 짐도 없었고 미련도 없는 걸음이었습니다. 김부자 집 뒤뜰의 강은 말 그대로 낡은 곳이었습니다. 거미줄이 가득했고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돌쇠는 그곳이 마치 새 집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부터 돌쇠는
잠자는 시간까지 줄여가며 광을 고쳤습니다. 지붕을 손도고 틈을 막고 흙을 이겨 벽을 발랐습니다. 그리고 장터에서 가장 싼 배 한 피를 사왔습니다. 그걸로 옷을 지어 처녀에게 건넸습니다. 처녀는 말없이 옷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강에서 몸을 씻었습니다. 때를 벗겨낸 얼굴은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깨끗했고 고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혀를 찼습니다. 돌쇠가 미쳤다. 머슴 짓을 한다. 어떤 이는 웃었고 어떤 이는 비웃었습니다. 돌쇠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이미 너무 멀리 와 있었으니까요. 그는 처녀에게 이름을 주었습니다. 복희? 복을 가져오라는 뜻이 아니라 이미 복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낡은 강 안에는 처음으로 두 사람의 숨소리가 함께 있었습니다. 혼인은 성대하지 않았고 잔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세상 누구보다 단단한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돌쇠는 몰랐습니다. 이 조용한 혼인이 곧 노르모 마을 전체를 흔들게 될 줄은 말입니다. 강은 집이라고 부르기엔 많이 부족한 곳이었습니다. 문을 열면 먼지가 먼저 반겼고 바람은 벽 틈새를 잘도 찾아 들어왔습니다. 그래도 돌쇠는 괜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비를 피할 수 있고 문을 닫을 수 있고 함께 앉을 수 있는 곳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참 이상합니다. 똑같이 낡은 곳인데도 혼자 있을 때야 둘이 있을 때는 전혀 다르게 느껴지니까요. 돌쇠는 광을 고치는데 열심이었습니다. 아니, 열심이라는 말로는 부족했습니다. 마치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공사라도 맡은 사람처럼 아침부터 밤까지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지붕에 새는 곳을 막고 바닥에 돌을 골라내고 바람이 드는 틈은 흙으로 메웠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지만 돌쇠는 투덜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 정도면 궁궐이지 뭐. 아무도 웃어주지 않았지만 그 말에 돌쇠는 혼자 웃었습니다. 복희는 그 곁에서 조용히 할 수 있는 일을 찾았습니다. 먼지를 털어내고 부서진 바구니를 엮고 물통을 씻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손은 쉼이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광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여전히 누추했지만 사람이 사는 냄새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돌쇠는 장터에서 가장 싼 솜 한 줌을 사왔고 복희는 낡은 천을 이어 앓은 이불을 만들었습니다. 밤에 그 이불을 덮고 누웠을 때 돌쇠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이제 진짜 집이구나. 그 생각이 조금 웃겨서 돌쇠는 괜히 헛기침을 했습니다. 복희는 그런 돌쇠를 보고 아주 작게, 정말 아주 작게 웃었습니다. 아마 돌쇠가 아니었다면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을 웃음이었습니다. 돌쇠는 그 웃음을 보고 괜히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추위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며칠 뒤 복희는 강에서 머리를 감고 돌쇠가 사다 준 새 옷을 입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돌쇠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때와 먼지 아래에 숨겨져 있던 얼굴은 생각보다 훨씬 고왔습니다. 하지만 돌쇠는 그걸 오래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괜히 부끄러웠기 때문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소식을 금세 알았습니다. 거지 처녀가 사람이 됐다더라. 씻겨 놓으니 사람 구실은 하네. 말은 값없게 오갔고 웃음은 쉽게 나왔습니다. 누군가는 대놓고 말했습니다. 저러다 굶어 죽지. 돌쇠는 들었지만 못 들은 척했습니다. 사람의 말은 대부분 바람 같은 것이란 걸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마서방은 특히 즐거워했습니다. 아, 돌쇠야. 집안 살림은 좀 나아졌나? 돌쇠는 그냥 웃었습니다. 웃지 않으면 일이 더 늘어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복희는 그런 말들을 묵묵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기억했습니다. 그녀는 기억력이 좋았습니다. 말 대신
사람의 태도를 기억했습니다. 집안 살림은 조금씩 자리를 잡았습니다. 복희는 뒷산에서 도토리와 나무를 캐왔고 작은 텃밭도 만들었습니다. 돌쇠가 일을 마치고 돌아오면 강 안에는 따뜻한 냄새가 퍼져 있었습니다. 쌀밥은 아니었고 고기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돌쇠는 그 밥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고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 자신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돌쇠는 밥을 먹으며 쓸데없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소가 말을 안 듣더라. 장터에서 엽전 하나를 주었는데 주인이 있어서 돌려줬지. 복희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대답이라는 걸 돌쇠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돌쇠는 처음으로 자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릴 적 이야기, 부모 얼굴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이야기, 늘 혼자였다는 이야기. 복희는 말없이 들었습니다. 눈을 피하지도 않았고 고개를 돌리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돌쇠는 그게 좋았습니다. 조언도 위로도 필요 없었습니다. 그저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 마음은 충분히 가벼워졌습니다. 강 안의 밤은 여전히 추웠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서로의 체온으로 버텼습니다. 바람이 불면 복희는 이불을 더 끌어당겼고 돌쇠는 아궁이에 불을 더 지폈습니다. 작은 행동들이 말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돌쇠는 점점 깨달았습니다. 가정이란 대단한 집이나 많은 돈이 아니라는 것을. 함께 불을 지키고 함께 밥을 먹고 함께 하루를 견디는 것. 그게 전부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강 안만큼은 조용하고 따뜻했습니다. 어느 날 밤 돌쇠는 잠들기 전에 말했습니다. 여기 불편하지요? 복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손으로 바닥을 가리켰습니다. 여기 그 한 동작에 돌쇠는 괜히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누추한 광이었지만 그곳은 분명 두 사람의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 안에서 아주 조용히, 아주 단단하게 하나의 가정이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아직 세상은 몰랐습니다. 이 작고 초라한 강에서 곧 큰 이야기가 시작될 거라는 것을. 사람들은 보통 말이 없는 사람을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할 말이 없어서, 생각이 없어서, 혹은 뭘 해도 소용없다고 여겨서 조용하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건 아주 큰 오해입니다. 말이 없는 사람은 말을 하지 않을 뿐 보지 않는 건 아니고 느끼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복희가 그랬습니다. 강에서 살기 시작한 지 한 달쯤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돌쇠는 어느새 집안이 눈에 띄게 달라졌다는 걸 느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이상하게 어수선하던 곳이 이상하게 정돈돼 있었습니다. 쓸모없는 물건은 한쪽에 모여 있었고 자주 쓰는 것은 손 닿는 곳에 있었습니다. 돌쇠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강이 말을 듣네. 물론 강이 말을 들을 위는 없고 말을 듣게 만든 사람이 있었습니다. 복희였습니다. 복희는 하루 종일 바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가만히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꼭 필요한 만큼만 움직였습니다. 쓸데없는 동작은 없었고 헛된 수고도 없었습니다. 돌쇠는 그걸 보고 괜히 감탄했습니다. 일을 참 아껴서 하네. 복희는 대답 대신 쓸고 있던 바닥을 한 번 더 쓸었습니다. 복희는 눈이 참 좋았습니다. 작은 균열도 잘 찾았고 바람이 드는 방향도 잘 알았습니다. 돌쇠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들을 그녀는 먼저 고쳤습니다. 항아리 밑에 돌 하나를 깨어 기울어지지 않게 하고 문이 덜컹거리지 않게 천 조각을 끼워 넣었습니다. 사소한 일이었지만 그 사소함 덕분에 집은 훨씬 편해졌습니다. 돌쇠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자신은 늘 힘으로만 일해왔다는 걸.
그런데 이 집은 힘보다 눈이 필요했습니다. 복희는 밭일도 잘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흙을 만지는 줄 알았는데 며칠 지나지 않아 작은 텃밭이 생겼습니다. 이게 되네. 돌쇠는 진심으로 놀랐습니다. 뭘 심었는지도 모르겠는데 흙이 살아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복희는 흙을 고르고 씨를 나누고 물을 아끼는 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비가 오는 날엔 괜히 밭에 나가지 않았고 해가 센 날엔 풀그늘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흙과는 대화를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돌쇠는 그런 아내를 보며 괜히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우리 집 농사 잘 되겠네. 물론 아직 수확은 없었습니다. 그래도 말은 공짜였으니까요. 복희는 밥도 잘 지었습니다. 화려하진 않았지만 늘 속이 편한 밥상이었습니다. 나물은 쓰지 않았고 국은 지나치게 짜지 않았습니다. 돌쇠는 밥을 먹다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밥은 이상하게 배보다 마음이 먼저 차네. 복희는 그 말에 밥그릇을 살짝 밀어주었습니다. 더 먹으라는 뜻이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뜻은 분명했습니다. 복희는 사람을 관찰하는 데도 능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말투, 눈빛, 걸음걸이까지 잘 기억했습니다. 누가 말로는 웃지만 마음으로는 비웃는지, 누가 괜히 큰 소리를 치는지 그녀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돌쇠는 그런 걸 잘 몰랐습니다. 그저 시키는 대로 일했고 욕을 먹어도 참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복희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잊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돌쇠가 지쳐서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마서방에게 괜히 혼이 난 날이었습니다. 돌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복희는 그의 어깨를 보고 알았습니다. 말없이 물을 데워 주었고 말없이 밥을 조금 더 퍼주었습니다. 돌쇠는 그날 처음으로 울컥했습니다. 나는 말도 안 했는데. 복희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말을 안 해도 보이면 알 수 있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돌쇠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지켜주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실은 이미 지켜지고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복희는 밤이 되면 조용히 손을 움직였습니다. 낡은 천을 꿰매고 해진 신을 고쳤습니다. 돌쇠는 물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해요. 복희는 잠시 생각하더니 손으로 밖을 가리켰습니다.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손을 돌쇠의 가슴에 살짝 얹었습니다. 여기, 그 뜻은 간단했습니다. 밖은 차가워도 안은 따뜻해야 한다는 말이었습니다. 돌쇠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복희를 얕잡아 봤습니다. 말 못하는 거지 처녀라고, 돌쇠 인생을 망친 여자라고. 하지만 돌쇠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말들이 얼마나 허술한 판단인지 말입니다. 복희는 약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조용함 속에는 단단한 능력이 숨어 있었습니다. 돌쇠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은 다리 밑에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잠시 길을 잃었던 사람이었구나. 그날 밤 돌쇠는 잠들기 전에 말했습니다. 복희. 복희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나, 운이 참 좋은 것 같소. 복희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다는 뜻이었습니다. 그 순간 돌쇠는 처음으로 확신했습니다. 이 집은 가난하지만 약하지 않고 조용하지만 흔들리지 않는 집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 침묵 속에서 아직 아무도 모르는 큰 이야기가 자라고 있다는 것도 말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참 묘합니다. 아래에서 위를 올려다보는 시선보다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시선이 더 쉽게 일그러집니다. 노르목 마을에도 그런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마서방이라 불렀습니다.
마서방은 머슴이었습니다. 돌쇠와 다를 바 없는 신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늘 자신이 다르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김부자의 곳간 열쇠를 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열쇠 하나가 사람을 얼마나 크게 만드는지 마서방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머슴들을 부릴 수 있었고, 이를 나눌 수 있었고, 쌀을 퍼줄 수도, 줄이지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힘은 작지만 확실한 권력이었습니다. 마서방은 그 권력을 즐겼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 권력을 증명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늘 목소리가 컸고, 웃음도 컸고, 걸음걸이도 괜히 느렸습니다. 사람들이 비켜주는 걸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마서방은 돌쇠를 썩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돌쇠는 말이 없었고, 시키는 일 이상으로 일했고, 불평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람은 겉에 두면 불편합니다. 비교가 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돌쇠는 요즘 더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돌쇠가 웃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주 크게 웃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저 예전보다 조금 덜 굽은 어깨, 조금 느긋한 걸음. 그게 마서방의 눈에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머슴이 웃을 일이 있나? 마서방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 말에는 분명한 가시가 있었습니다. 마서방은 돌쇠의 강을 슬쩍슬쩍 바라보았습니다. 낡고 작은 곳이었지만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그 불빛은 마서방의 눈에는 괜히 거슬렸습니다. 어느 날 마서방은 일부러 돌쇠를 불렀습니다. 아, 돌쇠. 돌쇠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르셨습니까? 요즘 집안일은 잘 돌아가나? 마서방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묻는 말 같았지만 이미 답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럭저럭 합니다. 돌쇠의 대답은 늘 그랬습니다. 짧고 조심스럽고 틈이 없었습니다. 마서방은 그게 더 싫었습니다. 그래서 웃으며 말했습니다. 가치가 있어서 그런가 보지. 주변 머슴들이 희죽 웃었습니다. 밥은 할 줄 아느나? 아니면 밤에 시중은 잘 드느나? 말은 가볍게 던졌지만 의도는 무거웠습니다. 돌쇠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웃지 않았고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서방은 그 반응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를 하나 더 얹었습니다. 뒷산 밭 좀 갈아엎어라. 땅이 얼기 전에. 한겨울을 앞둔 가장 힘든 일이었습니다. 돌쇠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해가 질 때까지 밭을 갈았습니다. 손은 갈라졌고 허리는 굽었지만 돌쇠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서방은 멀리서 그 모습을 보며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통쾌해야 할 텐데 이상하게 불편했습니다. 며칠 뒤에는 밤새 장독대를 지키라는 명령도 내렸습니다. 바람이 가장 센 밤이었습니다. 내가 힘 좋다며. 그 말 뒤에 비웃음이 따라 붙었습니다. 돌쇠는 또 말없이 따랐습니다. 복희는 그런 돌쇠의 얼굴을 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마서방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 눈에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차분한 계산이 있었습니다. 복희는 마서방이 언제 곳간에 들어가는지, 언제 나오는지, 누구와 만나는지 조용히 보기 시작했습니다. 마서방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는 늘 아래를 내려다보는 데 익숙했기 때문입니다. 자신보다 조용한 사람은 보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도 말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마서방이 요즘 돌쇠를 괴롭힌다더라. 괜히 잘 사는 꼴 못 보는 거지. 하지만 그 말들은 곧 다른 방향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거지각시 말이야. 밤마다 곳간 근처를 어슬렁거린다더라. 말은 아주 금했습니다. 마서방의 입을 거치지 않은 듯했지만
결국 그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소문은 사람보다 빨리 자랍니다. 그리고 진실보다 훨씬 잘 퍼집니다. 돌쇠는 그 소문을 들었지만 애써 무시했습니다. 사람들 말이 그렇지 뭐. 하지만 복희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그 소문이 어디서 시작됐는지 느끼고 있었습니다. 질투는 항상 자기보다 조금 아래에 있다고 믿는 사람에게 향합니다. 마서방은 돌쇠를 아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더 괴로웠습니다. 머슴 주제에 거지 처녀를 아내로 삼고도 조용히 행복해 보인다는 사실이 그를 건들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마서방은 몰랐습니다. 자신이 던진 조롱과 괴롭힘이 이미 하나의 불씨가 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불씨를 가장 먼저 본 사람이 말 없는 복희라는 것도 말입니다. 그날 밤 복희는 불빛 아래에서 가만히 손가락으로 바닥을 긁었습니다. 아무 그림도 아니었고 아무 표시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생각을 정리하는 몸짓이었습니다. 조용히, 아주 조용히, 하지만 분명하게. 질주는 위에서 아래로 흐르지만 결과는 늘 아래에서 위로 되돌아옵니다. 노르목 마을의 밤은 아직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 속에서 이미 그녀는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어떤 불에는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몰래 쌓이고 아무 일 없는 얼굴을 하고 사람들 곁에 머뭅니다. 마서방의 곳간도 그랬습니다. 낮에는 평범했습니다. 쌀가마니가 가지런히 놓여 있고 자물쇠는 늘 잠겨 있었고 장부는 책상 위에 얌전히 놓여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아무 문제도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곳간은 다른 얼굴을 드러냈습니다. 복희는 그걸 아주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밤 바람이 심하게 불던 날이었습니다. 강 틈새로 찬바람이 들어와 촛불이 자꾸 흔들렸습니다. 돌쇠는 하루 종일 일을 하고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숨소리는 고르고 몸은 곧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복희는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바람 소리 때문이 아니라 어디선가 들려오는 익숙하지 않은 소리 때문이었습니다. 덜컹, 쇠붙이가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잠시 후 아주 조심스러운 발소리. 복희는 자리에서 일어나 문틈으로 바깥을 보았습니다. 곳간 쪽에서 작은 불빛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 불빛은 곧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복희는 말없이 그 모습을 눈에 담았습니다. 그날 이후 복희는 밤마다 깨어 있었습니다. 깨어 있다고 해서 움직이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듣고 보고 기억할 뿐이었습니다. 마서방은 늘 같은 시간에 곳간으로 향했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잠든 뒤 마을이 가장 조용해질 무렵이었습니다. 자물쇠가 열리는 소리는 항상 두 번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망설이는 소리, 두 번째는 걸심한 소리. 복희는 그 소리를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그녀는 숫자를 셀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반복은 기억했습니다. 쌀가마니는 어느 날은 셋, 어느 날은 넷, 어느 날은 둘, 들어갈 때야 나올 때의 수가 늘 같지는 않았습니다. 복희는 그 차이를 눈으로 보았습니다. 며칠 뒤 낯선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장터 상인처럼 보였지만 짐이 없었습니다. 눈빛이 바빴고 주변을 자꾸 살폈습니다. 그들은 늘 마서방의 뒤를 따라 곳간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올 때는 손에 아무것도 들고 있지 않았습니다. 대신 옷자락이 괜히 무거워 보였습니다. 복희는 그 모든 장면을 하나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아무 일 없는 얼굴로 살림을 했습니다. 밥을 짓고 밭을 돌보고 집신을 삼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늘 곳간 쪽을 향해 있었습니다. 돌쇠는 그걸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그는 늘 그랬듯
자기 할 일에만 집중했습니다. 복희는 남편을 불안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불행은 말하지 않는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단단해질 뿐입니다. 어느 날 마서방이 쌀을 나눠주는 날이었습니다. 머슴들은 줄을 서서 자기 몫을 기다렸습니다. 돌쇠의 차례가 되자 마서방은 일부러 저울을 기울였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 돌쇠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복희는 그 장면을 조용히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알아차렸습니다. 뒤주 옆에 쌓인 흰쌀 가마니가 하루가 다르게 줄고 있다는 것을. 마서방은 잠부를 2개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크고 두꺼웠고 늘 책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작고 얇았고 늘 그의 품속에 있었습니다. 복희는 그 차이를 눈으로 구분했습니다. 그녀는 그를 몰랐습니다. 하지만 숫자의 배열과 줄의 길이를 기억했습니다. 어느 날 밤 복희는 결심했습니다. 기억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그래서 기록을 시작했습니다. 종이도 붓도 없었습니다. 그녀에게 있는 것은 돌멩이와 나뭇가지뿐이었습니다. 복희는 헛간 구석에서 작은 돌들을 모았습니다. 둥근 것, 길쭉한 것, 색이 다른 것, 그리고 바닥 위에 하나씩 놓기 시작했습니다. 큰 돌 하나는 쌀 한 가마니, 작은 돌 하나는 보리 한 말, 나뭇가지 하나는 사람 하나. 그녀는 그렇게 자신만의 방식으로 세상을 옮겨 놓았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바닥 위의 그림은 점점 복잡해졌습니다. 하지만 복희의 눈은 점점 더 또렷해졌습니다. 이제 그녀는 의심이 아니라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서방은 김부자의 곡식을 조금씩 빼돌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상인들, 밤, 돈, 모든 것이 하나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복희는 그 사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반복했습니다. 불에는 한 번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록된 불에는 언젠가 반드시 형태를 드러냅니다. 그날 밤, 복희는 돌쇠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평온한 얼굴,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 복희는 조용히 이불을 덮어 주었습니다. 아직은 말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아직은 쌓아야 할 흔적이 더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노르목 마을의 밤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 속에서 불의의 흔적은 하나씩 분명하게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노르목 마을에는 모두가 알지만 아무도 정확히는 모르는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옥주 할머니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그냥 오래된 부엌의 일부처럼 여겼습니다. 속과 함께 있고 연기와 함께 있고 늘 그 자리에 있는 사람. 하지만 집안의 일들은 대부분 그 할머니의 눈을 거쳐 갔습니다. 김부자의 집에서 30년 넘게 불을 지펴 온 사람. 곡식의 냄새가 달라지는 것도, 쌀자루가 가벼워지는 것도 가장 먼저 알아차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옥주 할머니는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말을 할 때는 꼭 해야 할 말만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더 귀를 기울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돌쇠가 부엌 아궁이 앞에서 장작을 패고 있을 때였습니다. 옥주 할머니가 조용히 다가가 돌쇠의 팔을 잡았습니다. 돌쇠야. 돌쇠는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할머니. 내 각시 말이다. 그 한마디에 돌쇠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일 있으십니까? 옥주 할머니는 잠시 주변을 살폈습니다. 아무도 듣지 않는 걸 확인하고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그 아이, 보통 아이가 아니더라. 돌쇠는 당황했습니다.
그저 말이 없는 사람입니다. 옥주 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말을 못하는 게 아니라 말을 아끼는 눈이다. 그 말이 돌쇠의 귀에 오래 남았습니다. 옥주 할머니는 부엌 구석으로 돌쇠를 데려갔습니다. 연기가 희미하게 남아있는 곳이었습니다. 마서방 말이다. 돌쇠의 어깨가 굳었습니다. 그놈은 김부자 어르신의 눈을 가리고 자기 배를 불리는 놈이다. 돌쇠는 숨을 삼켰습니다. 그 말은 위험한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할머니, 그런 말씀은. 옥주 할머니는 손을 들어 말을 막았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것 같더라. 내 각시가. 돌쇠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밤마다 곳간 근처를 보는 것도, 사람들 동선을 보는 것도 우연이 아니다. 옥주 할머니의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저 아이는 보는 법을 아는 아이다. 돌쇠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럼 위험한 겁니까? 옥주 할머니는 잠시 침묵하다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아주. 그 한마디는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충분했습니다. 돌쇠야. 옥주 할머니는 돌쇠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조심해야 한다. 돌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마서방은 자기 것을 건드리는 걸 절대 가만두지 않는다. 그날 밤 돌쇠는 강으로 돌아오며 걸음이 무거웠습니다. 강 안에는 복희가 촛불 아래 앉아 있었습니다. 바닥에는 돌과 나뭇가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돌쇠는 순간 모든 것이 연결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부인, 그는 다가가 그림처럼 놓인 돌들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곡간이었고 쌀가마니였고 사람들이었습니다. 돌쇠는 놀라 바닥을 발로 문질러 그 흔적을 지웠습니다.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목소리가 자신도 모르게 커졌습니다. 이건 죽을 일입니다. 복희는 놀란 눈으로 돌쇠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두려움보다 슬픔이 먼저 담겼습니다. 돌쇠는 그제야 자기가 화를 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미안하오.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내가 무서워서 그랬소. 복희는 말없이 돌쇠의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손에는 이해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광안은 아주 조용했습니다. 바람 소리도 쥐 소리도 이상하게 멀게 들렸습니다. 돌쇠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옥주 할머니의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저 아이는 보는 법을 아는 아이다. 복희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더 깊어졌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우연에 기대지 않았습니다. 옥주 할머니의 경고는 협박이 아니라 선택을 알리는 말이었습니다. 돌쇠는 그날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아내를 보호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실은 더 큰 파도 앞에 함께 서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파도는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도 말입니다. 노르목 마을의 밤은 겉으로는 평온했습니다. 하지만 부엌의 불을 지키는 노파와 강 속에서 기록하는 여인과 아무것도 모르는 듯한 머슴 사이에서 조용히 운명의 실이 엮이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돌쇠는 달라졌습니다. 눈에 띄게 달라진 건 아니었습니다. 말수가 줄거나 걸음이 느려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사람을 보는 눈이 바빠졌습니다. 마서방의 발소리만 들려도 어깨가 먼저 굳었고 곡간 쪽에서 소리가 나면 심장이 한 박자 빨라졌습니다. 돌쇠는 자신이 겁을 먹고 있다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몸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괜히 나서지 말자.
그 말이 요즘 돌쇠의 마음속 주문이었습니다. 복희는 그런 남편을 말없이 지켜보았습니다. 그녀는 돌쇠가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순간에 눈빛 변화를 보았고 손에 묻은 흙보다 표정에 묻은 피로를 먼저 보았습니다. 어느 날 밤 돌쇠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부인, 복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요즘 괜히 불안하지 않소? 복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부정이 아니었습니다. 돌쇠는 말을 이었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은 걸 보면 탈이 난다 하잖소. 그는 밥그릇을 바라보며 말을 골랐습니다. 우리는 그냥 조용히 살면 되지 않겠소. 복희는 잠시 남편을 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망설임이 있었습니다. 돌쇠는 그 눈빛을 보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부인,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그만합시다. 복희의 손이 멈췄습니다. 이런 거 위험하오. 돌쇠는 말끝을 흐렸지만 뜻은 분명했습니다. 옥주 할머니도 그러셨소. 너무 많이 보면 먼저 다친다고. 그 순간 돌쇠의 목소리는 처음으로 떨렸습니다. 난 당신까지 잃을까 봐 무섭소. 그 말은 꾸짖음이 아니라 고백이었습니다. 복희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눈을 내렸습니다. 그녀의 손은 천천히 바닥으로 내려갔습니다. 아무것도 그리지 않았지만 그 움직임에는 많은 생각이 담겨 있었습니다. 돌쇠는 참지 못하고 말을 뱉어냈습니다. 우린 머슴이요. 마서방은 칼이고 우린 마른 장작이요. 그는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먼저 타 죽는 건 항상 장작이요. 그 말이 끝나자 강 안은 조용해졌습니다. 바람 소리만 틈새로 스며들었습니다. 복희는 천천히 돌쇠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서운함도 분노도 없었습니다. 대신 이해가 있었습니다. 마치 그래서 내가 두려운 거구나 라고 말하는 것처럼 복희는 돌쇠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가슴에 올려놓았습니다. 쿵! 천천히 뛰는 심장 소리. 그 다음 돌쇠의 가슴에도 손을 얹었습니다. 쿵쿵! 조금 빠른 심장 소리. 그 차이를 느끼게 한 뒤 복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돌쇠는 그 뜻을 알 것 같았습니다. 당신은 무섭고 나는 준비하고 있다. 그 말은 소리로 나오지 않았지만 분명히 전해졌습니다. 돌쇠는 아내에게 화를 낸 것이 아니라 자기 두려움에 소리를 질렀다는 걸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오. 복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오. 그녀는 말하지 않았지만 그 몸짓은 분명했습니다. 당신이 틀린 게 아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촛불도 켜지 않은 채 어둠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각자의 생각은 또렷했습니다. 돌쇠는 아내가 얼마나 많은 걸 혼자 짊어지고 있는지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복희는 남편이 얼마나 자신을 지키려 하는지 다시 확인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복희는 달라졌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겉으로는 같았고 속이 더 단단해졌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바닥에 돌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림도 그리지 않았습니다. 돌쇠는 조금 안심했습니다. 하지만 복희는 멈춘 것이 아니라 방식을 바꿨을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기억 속에 모든 것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마서방의 발소리, 자물쇠 여는 횟수, 상인들의 얼굴, 그 모든 것이 그녀의 머릿속에 질서 있게 쌓였습니다. 돌쇠는 아무것도 모른 채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틈만 남은 부인에게 말했습니다. 괜히 나서지 말아요.
복희는 그럴 때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 끄덕임은 포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알겠다가 아니라 알고 있다에 가까웠습니다. 부부 사이라는 것은 늘 같은 방향을 보는 게 아니라 다른 방향을 보더라도 같은 자리에 서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선이 하나 생겼습니다. 하지만 그 선은 금이 아니라 매듭이었습니다. 반기면 아프지만 놓치면 풀리는 아주 묘한 매듭. 돌쇠는 아내를 믿기로 했고 복희는 남편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말로는 아무것도 정하지 않았지만 이미 모든 것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노르목 마을의 밤은 여전히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 속에서 부부는 서로의 두려움과 용기를 조용히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해는 그 다음 밤의 시험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를 모르는 사람은 기록을 못한다고들 말합니다. 하지만 그건 글만 기록이라고 생각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복희는 그를 몰랐습니다. 붓도 없었고 종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눈이 있었고 귀가 있었고 무엇보다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돌쇠가 깊이 잠든 뒤였습니다. 바람은 잦아들었고 강 안에는 작은 숨소리만 남아 있었습니다. 복희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불은 눈을 밝히지만 그만큼 흔적도 남기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헛간 구석으로 가 낡은 천 조각을 펼쳤습니다. 그 위에 차가운 돌들을 하나씩 올려놓았습니다. 큰 돌, 작은 돌, 둥근 돌, 각진 돌. 돌은 말이 없고 의심도 받지 않습니다. 복희는 돌 하나를 집어들고 손바닥 위에 잠시 올려두었습니다. 그 무게를 기억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큰 돌 하나는 쌀 한 가마니, 작은 돌 하나는 보리 한 말, 길쭉한 돌은 밤에 움직인 것, 둥근 돌은 낮에 있었던 일. 복희는 자기만 아는 규칙을 조용히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날짜를 세지 않았습니다. 대신 반복을 세웠습니다. 같은 날씨, 같은 시간, 같은 발소리. 그 반복이 하나의 줄이 되었고 줄은 패턴이 되었습니다. 복희는 돌들을 일정한 간격으로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짧은 나뭇가지를 하나씩 더했습니다. 나뭇가지 하나는 사람 하나, 마서방, 상인, 또 다른 상인. 사람은 늘 같은 순서로 움직였습니다. 그 사실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복희는 눈을 감고도 그 장면들을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자물쇠가 몇 번 덜컹거렸는지, 문이 얼마나 천천히 열렸는지, 발걸음이 어디서 멈췄는지, 그 모든 것이 머릿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돌 하나를 다른 자리로 옮겼습니다. 그건 없어졌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옆에 작은 돌을 하나 더 놓았습니다. 그건 돈이었습니다. 돈은 소리가 없고 냄새도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행동을 가장 크게 바꿉니다. 복희는 그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밤은 길었습니다. 하지만 복희는 졸지 않았습니다. 손끝이 차가워질 때쯤 그녀는 손을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바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하나의 장부가 완성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글자는 없었지만 의미는 분명했습니다. 누가, 언제, 얼마나, 어디로, 모든 것이 돌과 나무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복희는 그 장부를 기억 속에 다시 옮겼습니다. 만약 이 돌들이 사라져도 이 장부는 사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다음 날 그녀는 아무 일 없는 얼굴로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돌쇠는
하품을 하며 말했습니다. 어젯밤에 바람이 덜 불었나 보우. 이상하게 푹 잤소. 복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은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했습니다. 바람은 줄었지만 밤은 결코 평온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복희는 낮에도 기록을 계속했습니다. 기억 속에서 돌의 위치를 바꾸고 나뭇가지를 하나 더하거나 하나 빼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이제 하나의 지도가 있었습니다. 곳간, 강, 마서방의 방, 뒷문, 모든 길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복희는 그 지도를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보여줄 때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증거란 모일수록 강해집니다. 하지만 너무 일찍 드러나면 부서지기도 합니다. 복희는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도 그 다음 밤도 그녀는 같은 일을 했습니다. 돌과 나무를 놓고 기억을 더하고 확신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녀는 의심을 버렸습니다. 이제는 확신뿐이었습니다. 마서방은 분명히 곡식을 빼돌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양은 점점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복희는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이 불에는 작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의 눈은 더 차분해졌습니다. 불에가 클수록 무너질 때의 소리도 크다는 걸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복희는 돌쇠의 얼굴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잠든 얼굴은 늘 같았습니다. 조용하고 성실한 얼굴. 복희는 손을 뻗어 돌쇠의 이불을 정리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보면, 조금만 더 모으면 이 모든 것이 말이 될 수 있을 테니까요. 글이 없어도, 말이 없어도 진실은 형태를 찾습니다. 복희의 장부는 돌과 그림으로 만들어졌지만 그 안에는 어떤 글보다도 분명한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노르목 마을의 밤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조용함 속에서 하나의 장부는 이미 완성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돌쇠가 집에 없는 밤이었습니다. 마서방이 일부러 그를 멀리 보낸 날이기도 했습니다. 돌쇠야, 나루터에 가서 젓갈통 좀 받아와라. 오늘 안에 꼭. 말은 평범했지만 속은 뻔했습니다. 안 보기만 하루가 걸리는 길. 해가 지고도 돌아오기 어려운 거리였습니다. 돌쇠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없이 지게를 메고 길을 나섰습니다. 복희는 문 앞에 서서 남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더 오래 돌쇠는 몇 번이나 뒤를 돌아볼까 하다가 그만두었습니다. 괜히 불안한 얼굴을 보이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문이 닫히자 광 안은 조용해졌습니다. 복희는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촛불도 켜지 않았고 불도 지피지 않았습니다. 그저 듣고 있었습니다. 밤은 이상할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그 고요함이 오히려 귀를 더 예민하게 만들었습니다. 멀리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익숙한 발소리였습니다. 일부러 무겁게 끄는 발, 술기운이 섞인 듯한 비틀거림. 마서방이었습니다. 복희는 숨을 고르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문 밖에서 거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쇠야. 대답이 없자 문을 발로 찼습니다. 쿵! 낡은 문이 덜컹거렸습니다. 아직도 안 왔느나. 문이 열렸습니다. 어둠 속에 복희가 앉아 있었습니다. 마서방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방 안에는 촛불도 없고 불빛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복희의 눈은 분명히 보였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선명한 눈빛. 마서방은 괜히 헛기침을 했습니다. 혼자 있었나?
복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마서방은 방 안으로 한 걸음 더 들어왔습니다. 술 냄새가 확 퍼졌습니다. 내 서방은 운도 좋다. 이런 각시를 두고 그 말에는 웃음이 섞여 있었지만 눈은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복희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눈을 피하지도 고개를 숙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마서방을 똑바로 보았습니다. 마서방은 그 시선을 건디지 못하고 다시 웃었습니다. 벙어리라더니 눈은 참 살아있네. 그가 한 발짝 더 다가오자 복희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뒷걸음도 치지 않았습니다. 그저 마서방과 같은 높이로 섰습니다. 그 순간 마서방은 묘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사람을 내려다두고 있다는 느낌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복희의 눈에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차분함이 있었습니다. 마치 이미 모든 걸 알고 있다는 사람의 눈. 마서방은 괜히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내가 요즘 밤마다 어슬렁거린다며. 복희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대답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서방은 갑자기 웃음을 거두었습니다. 쓸데없는 거 보면 탈나는 법이다. 그 말은 경고였습니다. 복희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아주 천천히 고개를 기울였습니다. 마치 묻는 것처럼 무엇이 탈인가. 그 눈빛에 마서방의 심장이 한 박자 늦게 뛰었습니다. 그는 자기도 모르게 뒤로 한 발 물러섰습니다. 에이, 괜히 침을 뱉고 문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서방 오거든. 내일 아침에 보자고 해라. 문을 닫고 나가면서도 몇 번이나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강밖은 여전히 어두웠지만 그의 등 뒤가 이상하게 서늘했습니다. 마서방이 떠난 뒤 복희는 그 자리에 그대로 섰습니다. 한참 동안 심장은 빠르지 않았습니다. 손도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 밤이 시험이라는 것을. 마서방은 확인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이 여자가 얼마나 알고 있는지,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복희는 그 시험을 조용히 통과했습니다. 그날 밤 복희는 기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돌도 나뭇가지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기 기억을 한 번 더 정리했습니다. 마서방의 눈빛, 그가 물러난 순간, 그가 숨긴 불안, 그 모든 것이 확신으로 굳어졌습니다. 새벽이 가까워질 즈음 문 밖에서 익숙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친 발걸음, 끌리는 지게 소리, 돌쇠였습니다. 복희는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돌쇠는 아무 말 없이 들어와 지게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복희를 보며 말했습니다. 많이 안 무서웠소. 복희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돌쇠는 그 대답에 괜히 안도했습니다. 내일은 좀 쉬어도 되겠지. 복희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복희는 알고 있었습니다. 시험은 끝났고 다음은 드러내는 밤이라는 것을. 노르목 마을의 밤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그러나 그 고요함은 폭풍 전의 고요였습니다. 그리고 그 폭풍은 이미 문 앞까지 와 있었습니다. 그 밤은 이상하게 조용했습니다. 바람도 없었고 개 짖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마을 전체가 숨을 참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복희는 그 조용함이 오래가지 않을 걸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사람의 마음은 느슨해지고 느슨해진 마음은 실수를 부르기 때문입니다. 곳간 쪽에서 불빛이 켜졌습니다.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둘, 셋, 그리고
낯선 그림자들이 서로를 향해 손짓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상인들이었습니다. 복희는 문 뒤에서 그 장면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녀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기다려야 할 때였습니다. 곳간 문이 열렸고 쌀가마니가 하나씩 밖으로 옮겨졌습니다. 소리는 없었습니다. 발소리조차 조심스러웠습니다. 마서방은 그들 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작은 주머니가 들려 있었습니다. 엎전이 부딪히는 아주 미세한 소리. 복희는 그 소리를 확실히 들었습니다. 오늘이구나. 그녀는 그제야 움직였습니다. 헛간 쪽으로가 미리 숨겨두었던 큰 새죽수 뚜껑을 꺼냈습니다. 무거웠지만 손이 흔들리지는 않았습니다. 그 다음 마을 어귀에 걸려있던 징 앞으로 갔습니다. 평소엔 불이 났을 때만 울리던 징이었습니다. 복희는 잠시 숨을 고르고 온 힘을 다해 징을 내리쳤습니다. 컹! 소리는 밤 공기를 찢고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두 번, 세 번, 징 소리는 사람들의 잠을 깨웠고 개들이 짖기 시작했습니다. 곳간 앞에 있던 사람들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뭐야? 불난 거라. 상인들은 허둥지둥 쌀가마니를 놓쳤고 마서방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 벙어리 년이. 그가 소리치며 복희 쪽으로 달려들려는 순간 마을 사람들이 횃불을 들고 몰려왔습니다. 머슴들, 이웃들, 잠에서 깬 아이들까지 마당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대문 밖에서 낯선 소리가 들렸습니다. 가마가 멈추는 소리, 사람들이 길을 여는 소리. 어르신 행차시다. 김부자의 가마가 대문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마서방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김부자는 가마에서 내리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횃불, 쌀가마니, 무기지 못한 상인들, 그리고 그 앞에 서 있는 복희와 돌쇠. 이게 무슨 소란이나. 목소리는 낮았지만 마당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마서방은 이때다 싶어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어르신, 소인이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는 흐느끼며 손가락으로 복희를 가리켰습니다. 저 여인이 곡식을 훔쳤습니다. 소인이 막으려다 이런 소란이 난 것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복희에게로 쏠렸습니다. 돌쇠는 본능처럼 아내 앞을 막아섰습니다. 아닙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김부자는 아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 침묵이 가장 무서웠습니다. 복희는 그 침묵 속에서 앞으로 한 걸음 나섰습니다. 그녀는 소뚜껑을 내려놓고 흙바닥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나뭇가지를 하나 집어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복희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네모, 곡간, 동그라미, 쌀가마니, 사람 그림 하나, 마서방, 그 옆에 작은 주머니. 그림은 말보다 빨랐습니다. 사람들은 그림을 보며 서서히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서방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그림을 발로 지우려 했습니다. 미친너니. 그 순간 옥주 할머니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어르신.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저 아이는 미친 것이 아닙니다. 옥주 할머니는 복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 아이는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김부자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기록이라? 옥주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밤마다 곳간을 드나드는 수, 사라진 쌀의 양, 상인들의
얼굴까지. 마서방은 뒷걸음질 쳤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그때 복희는 강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잠시 후 그녀는 커다란 돌판을 들고 나왔습니다. 돌판 위에는 수많은 그림과 표시가 빼곡히 새겨져 있었습니다. 김 부자는 그 돌판을 내려다보며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 순간 마서방은 알았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밤은 완전히 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숨겨졌던 모든 것이 마침내 빛 아래로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늘 말합니다. 증거는 글로 남아야 한다고. 도장이 찍혀야 하고 서명이 있어야 하고 줄이 맞아야 한다고. 하지만 그날 밤 노르목 마을의 마당에서는 글자 하나 없는 그림이 모든 말을 대신하고 있었습니다. 햇불빛이 흙바닥 위를 비췄습니다. 복희가 그린 그림들이 하나씩 드러났습니다. 네모는 곡간이었고 동그라미는 쌀가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사람 그림이 있었습니다. 허리가 살짝 굽은 모습, 괜히 큰 손, 늘목에 힘을 주고 다니던 자세. 누가 봐도 마서방이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작은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저거 마서방 닮았네. 아무리 봐도 그렇지. 마서방은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이게 무슨 소용입니까? 그가 소리쳤습니다. 그림 몇 개로 사람을 도둑으로 만들 수 있습니까? 그 말에 김 부자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림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복희는 다음 그림을 그렸습니다. 곡간에서 수레로 옮겨지는 쌀가마니, 그 옆에 날짜를 뜻하는 선들, 하나, 둘, 셋. 사람들은 숫자를 몰라도 반복은 알아봤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네. 계속 있었던 일이야. 복희는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작은 주머니를 그렸습니다. 동그랗고 묵직한 모양, 엽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머니가 마서방 손으로 들어가는 그림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마서방은 뒷걸음질 쳤습니다. 저건 다 조작입니다. 그는 급히 말을 바꾸었습니다. 저 여자가 밤마다 곡간을 드나들며 몰래 훔친 겁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숨이 멎는 듯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복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서방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조용했지만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 시선 앞에서 마서방의 말은 점점 힘을 잃었습니다. 복희는 마지막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번엔 흙바닥이 아니라 돌판 위였습니다. 밤마다 기록해온 그 돌판이 햇불빛 아래 놓였습니다. 쌀의 수, 날짜, 사람의 수 모두 그림이었지만 모두 정확했습니다. 김 부자는 돌판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고개를 들었습니다. 마서방,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이 기록이 틀렸다고 말할 수 있느냐? 마서방은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김 부자는 머슴 하나를 불렀습니다. 곡간 장부를 가져와라. 잠시 후 장부가 나왔습니다. 김 부자는 장부와 돌판을 나란히 놓았습니다. 그리고 하나씩 비교했습니다. 쌀의 수, 날짜, 사라진 양. 놀랍게도 하나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마당에서 숨이 새어 나오는 소리가 곳곳에서 들렸습니다. 저게 다만에 글도 모르는데. 마서방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제야 모든 것이 끝났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김 부자는 돌쇠를 바라보았습니다. 너는 이 일을 알고 있었느냐? 돌쇠는 고개를 세게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어르신. 소희는 아무것도.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복희는
남편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리고 손으로 자신의 가슴을 가리켰습니다. 그 다음 돌쇠를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다시 곡간을 가리켰습니다. 그 뜻은 분명했습니다. 이 사람은 몰랐습니다. 본 것은 나입니다. 김 부자는 그 몸짓을 조용히 읽어냈습니다. 그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글보다 무서운 것이 눈이고 말보다 정확한 것이 기억이구나. 그 말은 칭찬이었습니다. 마서방은 끝까지 발악했습니다. 어르신, 저 여자는 벙어리입니다. 이걸 어떻게 증거라? 그 순간 옥주 할머니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벙어리라서 거짓말을 못하지. 마당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저 아이는 말 대신 세상을 기록했을 뿐이다. 김 부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충분하다. 그 한마디로 판결은 끝났습니다. 마서방은 끌려갔고 상인들은 묶였습니다. 햇불빛 아래 사람들의 얼굴에는 놀람과 부끄러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복희가 있었습니다. 말 한마디 하지 않았지만 그날 밤 가장 많은 말을 한 사람, 돌쇠는 아내를 바라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이 여인은 침묵한 것이 아니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임을. 그림이 말이 되는 순간은 이렇게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이 조용한 진실이 한 사람의 권력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노르목 마을의 밤은 깊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이후 이 마을에서는 다시는 말 없는 사람을 가볍게 보지 않게 되었습니다. 심판은 늘 요란하게 시작되지만 끝은 조용합니다. 그날 밤도 그랬습니다. 마서방은 더 이상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입은 열려 있었지만 나올 말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머슴들이 다가와 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한때는 명령을 내리던 손이 이제는 묶이는 손이 되었습니다. 상인들도 차례로 끌려 나왔습니다. 눈을 피하고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은 죄를 부정하는 침묵이 아니라 이미 끝났다는 걸 아는 침묵이었습니다. 김 부자는 마당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햇불빛이 그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 얼굴에는 분노보다 실망이 더 많았습니다. 마서방, 김 부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또렷했습니다. 너에게 곡간을 맡긴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아느냐? 마서방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믿음이다. 김 부자의 말은 짧았습니다. 그 믿음을 너는 쌀가마니 먹게야 엎전 멋 주머니로 바꾸었다. 마당에는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김 부자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곡식을 훔친 죄만이 아니다. 이 집의 근본을 속인 죄다. 그 말은 가장 무거운 판결이었습니다. 당장 묶어라. 머슴들이 마서방을 끌어냈습니다. 그의 발은 흙바닥을 질질 끌었습니다. 마서방은 마지막으로 소리쳤습니다. 저 벙어리 년이. 말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그의 입을 막았습니다. 그 순간 복희는 아무 표정도 짓지 않았습니다. 승리의 얼굴도 분노의 얼굴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끝났다는 얼굴이었습니다. 김 부자는 상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너희들도 공범이다. 상인들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소인은 시키는 대로만. 김 부자는 손을 들어 말을 끊었습니다.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제가 되지 않는다면 세상에 주인은 없겠지. 그 말로 모든 것이 정리되었습니다. 상인들도 묶여 끌려갔습니다. 마당에는 이제 남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돌쇠와 복희, 그리고 마을 사람들.
돌쇠는 아직도 상황이 믿기지 않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는 손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몰라 계속 주먹을 쥐었다 폈다 했습니다. 김 부자는 그를 불렀습니다. 돌쇠야. 돌쇠는 화들짝 놀라 앞으로 나섰습니다. 어르신. 너는 이 일을 미리 알았느냐? 돌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소인은 정말 몰랐습니다. 김 부자는 그 눈을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거짓이 없다는 걸 확인하듯이.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다. 그 다음 복희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혼자 해낸 것이나. 복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것은 겸손이 아니라 사실을 말할 필요가 없다는 몸짓이었습니다. 김 부자는 그 모습에서 이상한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그를 아는 사람보다, 말을 하는 사람보다 이 여인이 더 정확했다는 사실이 그를 숙연하게 만들었습니다. 너는 내 집안을 구했다. 그 말은 보상이 아니라 인정이었습니다. 김 부자는 주변 사람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이 집의 국가는 한 사람의 손에 맡겨둘 수 있는 곳이 아니다. 그는 옥주 할머니를 불렀습니다. 할머니. 옥주 할머니는 천천히 앞으로 나왔습니다. 이 집의 국간 럴스를 할머니께 맡기겠다. 사람들 사이에서 작은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옥주 할머니는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르신, 소인은 늙었습니다. 김 부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서 더 믿을 수 있다. 옥주 할머니는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리고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멍 받들겠습니다. 그제야 마당의 공기가 조금 풀렸습니다. 김 부자는 다시 돌쇠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돌쇠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너는 더 이상 머슴으로 살 필요가 없다. 돌쇠는 그 말을 바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어르신, 먼천이다. 그 한마디에 마당이 조용해졌습니다. 돌쇠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자루의 몸이다. 돌쇠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머슴이 아민이 되는 순간은 이렇게 조용하게 찾아왔습니다. 김 부자는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서방이 빼돌린 재물은 모두 회수했다. 그는 작은 교 하나를 가리켰습니다. 그중 일부를 너희에게 주겠다. 돌쇠는 고개를 세차게 흔들었습니다. 어르신, 그럴 수 없습니다. 김 부자는 반호했습니다. 받아라. 이건 은혜가 아니라 정당한 보상이다. 돌쇠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복희는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재물을 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사람들의 표정을 보았습니다. 이제 이 집안의 질서가 다시 서고 있다는 걸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김 부자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진짜 부자는 쌓아둔 사람이 아니라 지켜낸 사람이다. 그 말은 마서방이 아닌 마당에 서 있던 모든 사람을 향한 말이었습니다. 그날 밤 노르목 마을은 조용히 번했습니다. 권력은 무너졌고 정직은 자리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한 머슴은 아무것도 원하지 않았지만 모든 것을 얻게 되었습니다. 심판은 끝났고 보상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야기를 짧게 만듭니다. 머슴이 하루아침에 부자가 됐다. 그 한마디만 모든 설명이 끝나는 것처럼 말합니다. 하지만 돌쇠의 하루아침은 사실 아주 오랜 밤의 끝이었습니다. 김 부자가 내린 결정은 빠르고 분명했습니다. 마서방이 살던 방은 비워졌고 그가 숨겨두었던 재물은
하나씩 밖으로 나왔습니다. 쌀가마니, 업전자루, 당문서. 사람들은 그 재물의 양에 놀랐습니다. 저렇게 많이? 뭐 너를 빼돌린 거야. 돌쇠는 그 재물 앞에 서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돈을 처음 본 사람처럼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사실 처음 본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김 부자는 그 모습을 보고 말했습니다. 놀랄 것 없다. 이건 내 것이 될 재물이 아니었으니까. 그 말에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 부자는 그중 일부를 돌쇠 앞에 밀어 놓았습니다. 이건 내 아내가 지켜낸 것이다. 돌쇠는 그제야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내가. 김 부자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렇다. 그리고 말을 이었습니다. 집 한 채야. 논밭 맞이기. 사람들 사이에서 작은 탄성이 나왔습니다. 머슴이 집과 땅을 갖는다는 건 상상 밖의 일이었습니다. 돌쇠는 얼떨떨한 얼굴로 복희를 바라보았습니다. 복희는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기뻐하지도 놀라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이미 알고 있었다는 사람처럼 차분했습니다. 김 부자는 그 모습이 더 인상 깊었습니다. 내 아내는 재물을 바라보는 눈이 다르다. 그 말은 칭찬이었습니다. 돌쇠는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어르신, 소인은 부자가 될 마음이 없었습니다. 김 부자는 웃었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된 것이다. 사람들은 그 말의 뜻을 바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김 부자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부자가 되는 이유는 설명으로 전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 사람들은 돌쇠를 바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어제까지는 머슴 돌쇠였고 오늘부터는 집을 가진 돌쇠였습니다. 하지만 돌쇠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말투도 걸음도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그대로였습니다. 오히려 조금 더 조심스러워졌습니다. 괜히 사람이 달라졌다고 보이면 안 되지. 그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복희 역시 변하지 않았습니다. 새 옷을 입지도 않았고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자기 텃밭을 가꾸고 집 안을 정리하고 하루를 살아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게 더 신기했습니다. 보통은 저러면 달라지는데 욕심이 없는 건가? 아니었습니다. 욕심이 없는 게 아니라 욕심의 방향이 달랐던 것입니다. 복희는 마지막 선택을 했습니다. 김 부자가 집과 땅 이야기를 마치고 돌아서려 할 때였습니다. 복희는 조용히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리고 손으로 곳간을 가리켰습니다. 그 다음 옥주 할머니를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열쇠를 쥐는 흉내를 냈습니다. 사람들은 그 뜻을 곧 알아차렸습니다. 곳간을 옥주 할머니께? 김 부자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는 복희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게 옳겠다. 그 순간 복희는 아주 어깨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재물을 얻었을 때가 아니라 진서가 바로 섰을 때의 웃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여인은 돈을 벌기 위해 움직인 것이 아니라 틀어진 것을 바로잡기 위해 움직였다는 것을. 돌쇠가 하루아침에 부자가 된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돈을 얻어서가 아니라 돈보다 먼저 사람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다리 밑에서 국밥 한 그릇을 건넸던 날, 돌쇠는 가장 값비싼 선택을 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그 선택은 이미 모든 것을 결정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운이 좋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운은 아무에게나 오지 않습니다. 운은 받을 준비가 된 사람에게만
잠시 머뭅니다. 돌쇠는 늘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성실했고 외면하지 않았고 두려웠지만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복희는 그 곁에서 말없이 그 길을 지켜주었습니다. 그래서 보는 하루아침에 온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오래전부터 그들을 향해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노르목 마을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집은 돈이 많아서 잘 되는 게 아니야. 사람이 바로 서 있어서 잘 되는 거지. 그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모두가 정확히 알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느낄 수는 있었습니다. 진짜 부자는 가진 것이 아니라 지켜낸 것에서 만들어진다는 것을. 그리고 그 밤 돌쇠는 새로 얻은 집이 아니라 복희의 곁에 앉아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나는 언제 부자가 되었을까? 밥은 분명했습니다. 하루아침이 아니라 다리 밑에서 손을 내밀던 그 순간부터였습니다. 시간은 큰 소리 없이 흘러갑니다. 마서방이 사라진 뒤 노르목 마을도 그렇게 번해갔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말 못하는 여자가 집안을 뒤집었다지. 운이 좋았던 거겠지. 하지만 시간은 말보다 정확했습니다. 돌쇠와 복희가 마을 어귀의 작은 집으로 이사한 뒤부터였습니다. 그 집은 눈에 띄게 크지도 않았고 기와가 반듯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늘 연기가 끊이지 않았고 밤이면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사람이 사는 집의 모습이었습니다. 돌쇠는 이전과 다를 게 없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밭을 갈고 해가 지면 돌아왔습니다. 머슴이었을 때야 달라진 점이 있다면 누군가의 밭이 아니라 자기 밭을 갈고 있다는 것뿐이었습니다. 복희 역시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말이 없었고 앞에 나서지 않았고 늘 한 걸음 뒤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을의 흐름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어느 해 여름 가뭄이 들었습니다. 논바닥이 갈라지고 우물물이 줄어들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늘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복희는 아무 말 없이 뒷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돌판에 그림 하나를 그렸습니다. 산등섬이, 바위, 그리고 물이 고인 곳. 사람들은 반신반의하며 그 그림을 따라갔고 정말로 작은 샘을 발견했습니다. 어떻게 알았대? 전에 있었나? 복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사람들이 물을 길어 올리는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가을 흉년이 들 뻔했습니다. 벌레가 들끓고 곡식이 상했습니다. 복희는 다시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번엔 도토리, 묵, 말린 나물. 사람들은 그림의 뜻을 알아보고 산으로 들어갔습니다. 그의 겨울 굶어 죽는 이는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조금씩 깨달았습니다. 이 여인은 운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보는 법을 아는 사람이라는 것을. 복희는 마을의 중심에 서지 않았습니다. 회의에도 나가지 않았고 의견을 묻는 자리에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기면 사람들은 먼저 그 집 앞을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문득 마당 한쪽에 놓인 돌판을 보곤 했습니다. 그 위에 그려진 작은 그림 하나. 그림은 말을 하지 않았지만 늘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돌쇠는 그걸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부인은 애 나서지 않소. 어느 날 그가 물었습니다. 복희는 잠시 생각하더니 손으로 밭을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씨를 뿌리는 흉내를 냈습니다. 돌쇠는 그 뜻을 알았습니다. 씨는 조용히 뿌려라. 잘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복희를 다르게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집 각시, 말 없는 분,
복을 아는 사람. 어느 순간부터는 이렇게 불렀습니다. 마을의 복. 복희는 그 말도 굳이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름이 무엇이든 해야 할 일은 같았기 때문입니다. 돌쇠는 자주 생각했습니다. 자신은 집과 땅을 얻었지만 마을은 더 큰 것을 얻었다는 걸. 말하지 않아도 지켜보는 눈, 앞서지 않아도 길을 비추는 손, 그것이 얼마나 귀한지 이제는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봄날 복희는 돌판에 새로운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번에는 곡식도 샘도 아니었습니다. 작은 아이가 어른의 손을 잡고 걷는 그림이었습니다. 돌쇠는 그 그림을 보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부인, 이젠 알겠소. 복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눈빛은 봄 햇살처럼 부드러웠습니다. 그날 밤 노르목 마을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바람은 살구꽃 가지를 흔들었고 닭울음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집에서 잠자리에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중 많은 이가 알지 못하는 사이 한 가지를 배웠을지도 모릅니다. 부는 소리 없이 오고 복은 조용한 사람 곁에 머문다는 것을. 말 없는 현자는 늘 그 자리에 있었고 마을은 그 존재만으로 조금 더 단단해졌습니다. 이제 이야기는 끝에 다다랐습니다. 하지만 복희의 그림처럼 이 이야기는 누군가의 마음속에서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오늘 밤 당신도 잠자리에 들며 한 번쯤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부자는 언제 만들어지는지, 복은 어디에서 시작됐는지, 어쩌면 답은 아주 단순할지도 모릅니다. 유면하지 않은 한 번의 선택, 조용히 지켜낸 한 사람,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이제 편안히 주무십시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밤에 작은 온기가 되기를 바라며 이야기는 대개 끝이 나면 교훈을 남깁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교훈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한 장면을 남길 뿐입니다. 다리 밑에서 떨고 있던 한 처녀, 그리고 그 앞에 멈춰 선 한 모습. 그 순간 세상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돈도 없었고 집도 없었고 앞날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딱 하나는 분명했습니다. 외면하지 않았다는 것. 돌쇠는 그날 부자가 될 생각으로 국밥을 사지 않았습니다. 이득을 계산하지도 않았고 보답을 기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사람을 사람으로 보았을 뿐입니다. 그 선택은 조용했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복은 바로 그때 이미 머물 자리를 정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부자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집을 얻고 땅을 얻고 곳간이 채워졌으니까요. 하지만 돌쇠가 진짜 부자가 된 순간은 그보다 훨씬 전이었습니다. 다리 밑에서 한 그릇을 내밀던 그 순간, 그때 돌쇠는 세상에서 가장 값비싼 것을 선택했습니다. 두려움보다, 어민을, 손해보다, 존중을. 복희 역시 처음부터 현자가 아니었습니다. 말을 하지 않았고 글을 몰랐고 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보고 기억하고 기다릴 줄 알았습니다. 세상은 늘 큰 소리 내는 사람에게 길을 내줍니다. 하지만 진짜 변화는 조용한 사람에게서 시작됩니다. 복희는 말하지 않았지만 세상을 읽었습니다. 권력의 움직임을, 탐욕의 흔적을, 사람들의 거짓을,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기억으로, 그림으로, 진실로 남겼습니다. 그녀는 싸우지 않았습니다. 다만 드러나게 했을 뿐입니다. 그것이 가장 약한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을 이기는 방식이었습니다. 노르목 마을은 이후로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밭을 갈고 장을 보고 하루를 살아갔을 겁니다. 하지만 어딘가에는 작은 변화가 남았습니다. 말 없는 사람을 가볍게 보지 않게 되었고, 가난하다는 이유로 사람을 재단하지 않게 되었고, 작은 친절이 어떤 끝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돌쇠는 큰 부자가 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매일 저녁 문을 열면 기다려주는 사람이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은 돈으로 살 수 없는 부유함이었습니다. 버키는 끝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그림은 사람들 마음속에 오래 남았습니다. 말은 사라지지만 선택은 남기 때문입니다. 오늘 밤 이 이야기를 듣는 당신도 하루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고 있을 겁니다. 아마도 크고 복잡한 고민보다는 작고 사소한 생각 하나가 마음에 남아 있을지도 모릅니다. 외면할지, 멈출지, 손을 내밀지, 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선택의 끝자락에 조용히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을 알아보는 사람 곁에 머뭅니다. 이제 모든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밤 당신의 잠자리에 이 이야기가 작은 온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